제가 이번에 새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컨텐츠인데요. 제목은 쌀소리입니다. 쌀소리. 쌀소리가 뭐냐면 제가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뭐 분야는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들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약간 쌉소리의 마이너 버전, 쌉소리의 쌀 버전. 그래서 쌀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쌉소리니까 아 쌉소리구나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얼마 전에 10월 11일 며칠 전에 기사가 떴어요. 9월 모의고사가 수능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이 80%가 이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됐어요. 옛날에는 문과랑 이과랑 따로 등급을 냈는데 지금은 문과랑 이과랑 등급을 같이 내요. 옛날에는 이과에서 1등급 4%, 문과에서 1등급 4%가 있었다면 지금은 문이과 합쳐서 4%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당연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 1등급에 80%가 이과였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이번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을 없애자 이과생들이 1등급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수능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왼쪽 표가 6월 모의고사, 오른쪽 표가 9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6월, 9월이 평가원, 수능을 제출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거라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인데 6월 달에는 1등급의 이과생이 95%였어요. 2등급의 73%. 근데 9월은 1등급의 이과생이 83%, 2등급의 이과생이 79%입니다. 문과가 박살이 났죠? 여기서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1등급이 6월에는 문과가 4%밖에 없었는데 왜 9월에는 16%로 올랐을까? 문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3달 만에 12%가 오르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 뇌피셜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 9월 모의고사에는 반수생이 합류한 겁니다. 반수생이 합류를 했는데 사실상 이과급의 실력을 가진 아니면은 이과를 다니던 학생 아니면은 문과 최상위권 애들이 반수를 한다는 거지. 애매했던 이과들이 문과로 반수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과가 수학에서 박살이 나고 있는 추세야. 그러면은 뭐 다들 그러려니 쉽잖아.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자료 하나를 더 볼게요. 밑줄은 제가 친 겁니다. 9월 모의고사 재수생이 작년보다 3만 명 많아. 작년이 재수생 비율이 역대급이었어요. 30%에 가까이.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3만 명이 늘어납니다. 재수생이. 이게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야. 이 재수생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이과 강세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돼. 일단은 자, 조금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 문과 이과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서 재밌는 속설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과는 대학 가기 쉽다. 무슨 말이냐 이거야. 문과 2등급은 뭐 좋은 대학 가기 힘든데 이과 2등급은 좋은 대학 간다며? 야, 문과 3등급은 서울권 못 가는데 이과 3등급은 서울권 간다며? 이과 좋겠다. 그러면은 이과 애들이 반박을 하죠. 야, 이과 2등급 맞는 게 문과 2등급 맞는 거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돼.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야, 문과 니네 2등급이랑 우리 2등급이랑 같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니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예전에 조금 많이들 사용하던 자료인데 문과 같은 경우는 1그룹, 이게 1등급이겠죠? 이 1그룹이 1순위 대학을 갑니다.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 그룹이 의대나 치대로 빠지기 때문에 최상위가 아닌 그룹도 아주 좋은 1순위 대학에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자,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 막 이과 분들이 신이 났습니다. 굉장히. 왜냐? 합쳐놨더니만 이과가 압도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봐라 이 문과들아. 이과가 얼마나 공부를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응? 같은 등급에 더 좋은 대학 간다고 꿀 빨다고 욕하던 너희들 우리 이과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수학이 문제가 아니야. 수학은 당연히 이과가 잘하겠지. 근데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국어랑 영어도 이과가 잘하는 거야. 79.3%, 거의 80%죠. 국어 1등급의 80%가 이과고 2등급의 68%가 이과예요. 이상하네. 이과는 수학을 잘하고 문과는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국어에 압도적인 비율로 이과가 최상위권을 먹고 있어.
자, 절대평가로 치어진 영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는 이제 점수가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와. 1등급 영어를 90점 넘긴 학생의 71%가 이과생이었습니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져. 문이과 통합을 했으니 이과가 문과를 발라먹더라. 이게 수학에선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은 이과생이 수학적 지식이 뛰어날 테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이과 애들이 국어랑 영어도 잘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혹시 우리가 착각에 빠져있던 것은 아닐까? 이과가 수학을 잘하니까 문과가 수학을 못하는 대신에 국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닐까? 이게 흑백 논리의 오류였던 거지. 이과가 그냥 더 잘하는 애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로 번지고 있어요. 왜 위기로 번지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대부분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를 매우 싫어하는 입장인데, 수시라고 하면 여러분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학교 생활, 학교 시험 점수,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 등으로 대학을 지원을 해. 그래서 합격을 했잖아? 그러면은 수능을 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최저 등급이라는 게 뭐냐? 3합 5라고 치자. 세 과목의 등급의 합이 5가 돼야 되는 거야. 2등급, 2등급, 1등급을 맞든 뭐 1등급, 1등급, 1등급 맞으면 베스트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정 등급을 맞춰야 최종 합격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던 문과 애들이 등급이 내려가게 생겼어. 수학에서만? 아니,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전부, 국영수가 전부 실력은 똑같이 있는데 문과 애들이 등급이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가 더 힘들어져.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뭘까? 수시라는 제도가 문제인 거야. 애초에 수시가 불공정했던 거지. 지금 문과 애들이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문과 애들이 실력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생각보다 반발이 너무 없는 거야.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당장 나 자신이 또는 내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해봐. 문과. 내가 혹은 내 자식이 고3 문과 수험생인데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등급은 뚝뚝 떨어져. 국영수 전부. 그랬는데 사람들은 니네 어차피 이과보다 머리 딸리는 애들, 이렇게 말만 해.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통하지도 않아. 근데 이게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정서상 동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한 문이과 통합 추세가 나름 옳다라는 거를 동의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현재 수험생인 문과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과 우대라고 하긴 뭐하고 순수 실력주의,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 문과는 조금 약자들을 따로 떼서 할당제를 주던 느낌인 거야. 야, 문과 너희들은 이과보다 국영수를 다 잘 못하니까 너네끼리만 경쟁해. 그래서 대학을 보내줄게. 이러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야, 더 이상 너네들 못 봐주겠다. 함께 싸워라. 모두 뭉뚱그려서 한 번에 경쟁해라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약자들을 보호하던 와중에 저는 문과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약자들을 보호하던 와중에 그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진 거지.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는 지금 약자를 보호할 여유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라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들 살아남기 급급한 거야 지금. 어떻게든 본인 실력을 올려서 더 알맞은 대우를 받고 뭐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좋은데 취직을 하든 더 이상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배려해줄 여유가 사라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추세가 대학교 입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다들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LG, 하이닉스, LG에너지,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 현대차. 문이과 출신 비율이 처참하죠.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다며.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아니 왜 문과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나? 지금 이래요. 이거는 그렇다 쳐. 이것도 왜 삼성, LG, SK, 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뭐 대충만 들어도 왠지 막 문과 감성보다는 기계 다루고 뭐 컴퓨터 다루고 약간 좀 이과 감성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이과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과 기업들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원래 은행은 문과의 꽃이라고 불렸죠. 옛날에 상사, 인터내셔널, 상사나 아니면은 은행,
이런 데가 문과의 꽃으로 불렸잖아.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도 문과보다 이과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과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인문계열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소위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공무원 열풍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야, 문과 출신들이. 안 뽑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저는 모릅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과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과 문과를 떠나서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어. 이게 지금 작년 기사인데 현대자동차가 정기 채용을 폐지하고 KT, LG 계속 공채를 폐지하고, 공채 폐지가 지금 약간 대세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은행권도 그래. 얼마 전에 뉴스도 났잖아. 그래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지금 많이들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 아까 이과 선호, 기업의 이과 선호와 문이과 통합, 대학교 입시에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사람들의 미적지근한 반응, 문과들의 생각보다 약한 반발, 그런 것들에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생각, 그것이 뭐냐면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모두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 공채랑 수시채용 차이가 뭐냐면, 공채는 이런 거야.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근데 그 공채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사람 뽑던 게 없어지는 거야. 공무원 준비를 하면은 매년 공무원 뭐 10명씩 뽑던 걸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뽑을게요, 언제 뽑을지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거야. 근데 이 공채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왜냐면 그렇잖아, 다 인건비거든. 있는 사람 갈아 넣어서 있는 사람 굴려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먹는 게 낫지, 사람 더 뽑으면 그만큼 지출이 더 늘어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게, 저는 기업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남들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도 문과 이과 통합되는 과정이 지금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은행도 공채를 줄이고 있어요. 은행권은 이제 문과 대신에 이과를 뽑기를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과만 뽑는 게 아니라 공채마저 줄어들어. 공채가 줄어들어서 정기적으로 뽑던 것도 안 뽑는데 심지어 문과도 안 뽑아. 큰일 났습니다, 문과들이. 즉 저는 지금 사회가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도생이 뭐냐?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각자 도움 없이 생존해라, 서로 사정 봐줄 여유 없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10명의 어떤 모험대를 꾸려야 돼. 그러면 9명의 건강한 사람과 1명의 약한 사람이 있다면, 옛날에는 그 1명의 약한 사람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갔다면,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지. 강한 사람 10명으로만 채우겠다 이거지. 감성보다는 어떤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징어 게임이 왜 재밌었어요, 여러분? 왜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을까? 나는 거기서 그런 게임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인간 군상, 인간 관계들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이거 스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징어 게임 스포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들은 잠시 소리를 꺼주세요. 그 깡패가 줄다리기를 할 때 자기를 따르던 한미녀를 내치죠? 왜? 필요 없으니까. 눈앞에 놓인 미션, 줄다리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조금 약한 여성을 안고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지. 처음에 조를 짤 때도 다들 그런 말도 나오잖아. 여자랑 그 노인을 데려오면 어떡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것이 어떤 이과만 원하는, 필요할 때만 사람 뽑는 수시 채용, 이런 것처럼 극단의 효율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재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오징어 게임에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극한으로 내몰린 상황이거든. 당장 내가 급해지니까 다들 이제 마음의 여유가 많이들 사라졌다. 그것이 이런저런 대학 입시와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 한 몫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수시 채용이 많아진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격증 등 스펙을 쌓을 거예요. 취업 목표를 낮출 거예요.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 집중해 준비할 거예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을 경험할 거예요. 너무 모범 답안이죠?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문과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과 소외 현상은 심해질 거고,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고, 본인이 문과 출신이거나 자녀가 문과거나 혹은 문과를 공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과적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한 10년, 20년 전에는 트렌드가 뭐였냐면, 특히나 CEO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인이었어. 기본 사람의 본체는 이공계 사람인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원했어. 그럼 반대로 문과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은 문과형 인문학적 인간일지언정 반드시 이공학적, 이공계적 소양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갖추세요. 스펙을 갖춰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코딩이라도 공부하세요. 반년이면 할 수 있어요. 뭐 고급은 힘들지만 점점 사회는 문과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미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문과 출신이라면 살아남을 방안을 반드시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기서 가져온 거예요. 치과 신문.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들이 쓰는 어떤 칼럼 같은 건데, 각자 도생의 시대인가 일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가 모두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학 입시, 기업,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이 다 뭐냐면, 약한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가면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대부터 몰라서 효율을 뽑아내는 정의의 멤버만 추려서 간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정의의 멤버가 아닌 사람도 필요하거든.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각자 도생이 전혀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고 있죠. 저 역시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가 어떤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은 안 해. 참 안타까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게 이 각자 도생이 지금 계속 유지됨에 따라서 되게 좋은 말이 있더라고.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모두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할까? 사회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약자들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날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이과보다 문과가 기업에서 쓸모가 없어. 좀 험한 말로. 그래서 이과를 뽑을 거야. 이게 심화가 되면 저는 나중에 40살은 30살보다 쓸모가 없어. 40대는 안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학원 강사인 저의 입장을 비롯해서 문이과 통합과 뭐 이런저런 입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한 신호를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안 할 뿐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속이 그냥 확 뚫리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속 시원해 했을 거라 생각해. 이 장면이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남을 죽여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기훈이 형이라는 사람은 주인공인데 남을 죽일 순 없대. 그럼 어떡할 거야? 모르겠대. 근데 어쨌든 남을 죽일 순 없대. 그랬더니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이 확 답답해서, 아 씨발 좀 기훈이 형! 이러거든. 내가 살아야지. 나도 아직 지금 못 살았는데, 나가면 빚쟁이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내가 지금 총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남을 걱정해? 좀 기훈이 형!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 이유가 저 대사에 공감을 해서겠지? 다들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몰라서 지금 다들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거든. 다들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정이 없어서, 배려심이 없어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남을 제끼지 않으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제끼는 거야. 남을 배려하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 근데 그걸 자꾸 옆에서 배려하자고 말을 하니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그리고 사람들이 몰입한 가장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그거를 이 오징어 게임에서 너무 잘 풀어냈고, 이 마지막 이 대사가 정말 빌드업을 통해서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 방에 터지는 그런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쌉소리, 오늘의 쌀소리는 무늬가 통합으로 시작해서 각자 도생이니까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이었다. 끝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